네, 개념의 수립은 정직하게, 사고의 힘은 강하게, 문제 해결은 우아하게. 네, 최인남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2017년 이제 10월 학평 문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쌍곡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기백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쌍곡선이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림을 그려보고 어쩔 때 이제 최소값을 갖겠느냐 이렇게 이제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식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라는 지금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 이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사실 이제 뭐 얘를 P라는 좌표를 이제 x, y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쌍곡선 위에 있는 애들 점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자, 그리고 A라는 점은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인 건데 문제에서 줘버렸어요. A라는 점은 T, 0이다 라고 줘버렸네. 자, 그랬을 때 ft라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요 AP의 최소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될 거냐면은 ft라는 함수를 찾아줘야겠죠. ft 어떻게 구할 것인지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일단은 ft 구하기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선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AP 길이의 최소값인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자. 그럼 이제 AP 길이는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은 x-t제곱 플러스 y-0제곱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면은 당연히 거기다가 루트 씌운 값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쌤이 굳이 이제 루트 그냥 벗겨버려놓고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AP의 전체 이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t제곱에 y제곱이 될 건데 문자가 이제 x도 있고 y도 있고 t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바꾸자. 변수를 이 y제곱 대신에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요. 문제 조건에서 p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위에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y제곱식 대신에다가 x제곱 빼기 1을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집어 넣어주면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y제곱 대신에. 그럼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거 지금 계산해주면은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x 네,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 쉬워졌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나중에 거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우리가 원하는 그 ft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든 뭐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혹은 뭐 초월 함수든 꼭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지. 이 최대 최소 구할 때 무조건 얘 2차 함수라고 해서 꼭지점에서 가자요? 아니에요. 우리 x의 범위를 명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의 범위가 과연 뭘까? x는 모든 실수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죠. 왜? y제곱은 우리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뒀는데 y제곱이란 식 자체는 항상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러면 x의 범위가 등장을 해.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얘는 사실은 x의 범위가 있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요거 놓친 친구들은 많이 이제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들 어쨌든 최대 최소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x의 범위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빠짐없이 챙겨가셨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주는 게 또 이제 문제인 건데 하나의 또 난관이 있죠. 네, 바로 이 1차항의 개수에 모르는 미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축이 어디 있는지가 우리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쌤은 항상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라고 하냐면은 3 플러스 1가지로 이제 유형을 나누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은 3 플러스 1가지면 총 4가지인 거죠. 이제 4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고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좀 찾아놓고 갈게요. 꼭지점의 좌표 찾아놓고 가면은 2로 묶어주면은 얘가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tx 반의 제곱 해주면 플러스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그리고 뒤에 있었던 t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2에 뭐 x 마이너스 2분의 t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뭐 2분의 t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1이 되겠다. 요런 함수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t, 2분의 t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총 몇 가지? 네, 3 플러스 1가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 자체는 일단 3가지예요. 근데 왜 3 플러스 1가지냐라는 거를 이제 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꼴을 일단 4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를 4개 이제 그려놨으면은, x축은요. 정 가운데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 얘가 이제 x는 2분의 t.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분의 t. 얘도 x는 2분의 t. 또 x는 2분의 t. 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건데 마이너스 1과 1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였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다 이렇게 오른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나머지 케이스는 뭐겠어? 이 마이너스 1과 1이 이 축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왜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멀리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1이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케이스가 나와서 총 3 플러스 1가지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 그림 그 다음에 이때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인 거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 마지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쌤이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려놔가지고 딱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였을 때는 우리가 이제 2분의 t가 뭐였을 땐 거지 2분의 t가 1보다 더 컸었을 땐 거죠. 뭐 등호는 들어가든 말든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네, 어차피 뭐 여기서 고려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가 돼요.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느냐?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 우리 딱 구해놨다고요. 얼마죠? 2분의 t제곱 빼기 1이다. 근데 우리는 ft라는 것은 AP 제곱의 최소값이 아니라 AP의 최소값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뭐 씌워줬었어야 됐어? 루트를 씌워줬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우리 루트 벗겨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FT는 어떻게 된다? 얘는 루트의 2분의 t제곱 빼기 1이다. 언제? t가 2 이상이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면 뒤에는 되게 수월할 거예요. 계속 해볼게. 자, 두 번째는요. 이 2분의 t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다? 작았을 때다. 보통 이 등호는 쌤은 이제 작은 쪽을 잘 안 붙여요. 수학계에서도 약간 관습적으로 그래. 그래서 안 붙일게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가 되는 거고요. 그때 최소값은 얼마일까? 똑같이 어디서 갖겠어요?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겠지.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갖는 거고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t제곱 빼기 1이다. 와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선 다 구해놨다. 그럼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는요. 2분의 t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이때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 이땐 당연히 1에서 갖겠죠. 얘가 지금 더 밑에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얘기는 2분의 t가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2분의 t가 1보다는 작은 쪽에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1과 1 정중앙이 있을 거잖아요? 0보다도 어느 쪽에 지금 쏠려 있는 거야? 오른쪽에 지금 있는 거죠, 축이. 그래서 얘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작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지금 더 멀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도 더 커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의 그 중점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될 거고 실제적으로 t의 범위는 뭐가 되겠다? 0부터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최소값 ft는 얼마다? ft는 1에서 갖는 거니까 1을 갖다가 집어넣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 집어넣어주면은 2 마이너스 얘는 위에 식에다 넣어줄게요. 저 완전 제곱식 만든 거 말고 그래서 2 빼기 2t 플러스 t제곱 빼기 1이다. 그럼 얘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요. 완전 제곱식이다. t 빼기 1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 t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지금 x가 2분의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이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이제 2분의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 갖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도 이제 t의 범위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커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 1과 중점, 1의 중점인 0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치우친 상황이 0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중점이 0이죠. 걔가 이 꼭지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큰 쪽인 거니까 등호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자 ft는 뭐가 되겠다? t가 뭐였었을 땐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었었을 땐 거니까 갖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다? 계산해보세요. 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2 플러스 2t 더하기 t제곱 빼기 1 되는 거니까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 즉 절대값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ft 드디어 구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기니디 선지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ft를 열심히 구했잖아요. 3 플러스 1까지 범위까지 다 해서 구해놓은 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ft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동일했었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루트 씌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 루트의 2분의 t제곱 빼기 1이었고요. 0과 2 사이였을 때는 절대값 t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였을 때는 절대값 t 플러스 1이다 라고 우리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 제각각이네. 그치? 이런 케이스 좀 익숙해져야 해요. 네, 그래서 ft를 이제 구해놨으면은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에서는 f0 값이 1이냐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 0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네, 그래서 f0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사실은 절대값 0-1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구나. 네, 선생님, 이거 등호가 만약에 아까 여기 들어갔었으면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다 넣어봤자 절대값 0 플러스 1은 1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니은은 ft가 지금 3분의 1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다. 자, 우리 실근의 개수는요. ft가 3분의 1 만족하는 거, 얘가 3분의 1 되는 거, 얘가 3분의 1 되는 거, 얘가 3분의 1 되는 거, 그거를 다 식을 적어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제 추려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프, 이거 지금 어차피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실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일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 개수만 따질 거니까요. 얘를 어떻게 보냐면 y는 ft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의
뭐로 보겠다? 교점의 개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실근의 개수는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값이 중요한 거 아니야. 실근의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합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FT를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 2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는 절대값 t 빼기 1이에요. 절대값 t 빼기 1 어떻게 그리죠? 일단 안에 있는 함수 일단 그려놓고 그러면은 1이었었을 때 0 가지고요.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건데 절대값 전체 씌워져 있으니까 이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야겠구나. 그러면은 꺾어 올려주면은 여기 이제 1이 될 거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거든. 심지어 여긴 지금 사실은 뚫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t 플러스 1이다.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직선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인 부분 꺾어 올리자. 네, 그러면 꺾어 올려주면은 이렇게 생길 건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요 0까지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구체적인 함수값이 지금 1이 나와요. 그래서 왜 동일한 1의 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자, 일단은요. t가 2였었을 때 얘는 루트 2분의 4 빼기 1이 된 거니까 1이에요. 마침 또 2에서는 이제 1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 여기 루트 안에 t제곱 있는 거 처음 그려보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을 이제 미분을 통해서 다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안에 있는 함수가 계속 t가 2보다 크게 되면은 점점 어때요? 커지는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형태가 될 거야. 이 안에 있는 값이 커지면 루트 씌워도 계속 같이 커질 거니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직선은 지금 아니죠.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위로 볼록인지를 따지려면은 2번 미분을 해서 값을 대입해보면 되는 건데 2번 미분하면 얘가 이제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증가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뭐 아래로 볼록이다 뭐 위로 볼록이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될 거고요. 얘는 심지어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t 넣어도 같은 함수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t제곱은 t제곱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y축 대칭 함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y축으로 대칭돼야 되는 거 형태여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T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와 y는 3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찾겠다라는 거죠. y는 3분의 1이면은 대충 여기가 1인 거니까 요 정도에 있겠구나. 요렇게 있겠네요. 그쵸? 얘가 지금 y는 3분의 1. 자,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문제에서 4개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 디귿은요.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분 불가능점은 이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찾아주는 건데 사실 미분 불가능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무슨 점이다? 이런 뾰족점이 되는 거겠죠. 딱 보이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네. 이런 점, 뾰족점. x가 0이었을 때 지금 좌미분계수는 뭐예요? 좌미분계수는 이 왼쪽에서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이때 불가능할 거고 또 이런 뾰족점도 마찬가지고 뭐 x는 1 했을 때도 그 다음에 x가 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뾰족점인 거니까 이런 점들에서는 다 지금 뭐하다?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조금 의심되는 점이 어디냐면요. 요런 점이에요, 지금. x가 뭐였을 때, 2였었을 때는 얘가 지금 과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5개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미분 불가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 대표적인 점이 바로 우리 뾰족점인 거죠. 그쵸? 왜냐면 요런 점들 중에서는 요런 x가 0이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좌미분계수는 뭐예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였었지? 걔는 이 접선의 기울기일 거잖아요. 그쵸? 이 좌미분계수는 이 왼쪽에서 오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가 돼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우미분계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완전히 달라버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어요. 요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런 점들도 다 무슨 점인 거니까 표적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1. 근데 사실은 지금은 여기 x축이 아니라 지금 t에 대한 식인 거니까요. t축이라고 본다면 t는 마이너스 1, 그리고 t가 1이었었을 때, 그리고 t는 0이었었을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점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달라지면서 함수가 달라졌던 게 요런 2 같은 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2 같은 건데, 사실 이거 한 개만 따져버리면은 어차피 얘는 지금 y축 대칭인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스무스 할 거니까 미분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 한쪽만 이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좀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에서는 선생님이 뭐만 좀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과연 t가 2였을 때 이때도 미분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성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에서 등장하게 되거나 뭐 이제 서술을 하라고 했었을 땐 좀 제대로 써주는 게 좋아. 좌미분계수의 의미는 t가 2의 왼쪽에서 왔었을 때 t-2분의 ft-f2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값은 t가 2의 오른쪽으로 왔었을 때 t-2분의 ft -f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2의 왼쪽에서 왔을 때, 즉 좌미분계수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쪽에서 이제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얘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2의 오른쪽으로 왔었을 때의 함수는 이 루트 2분의 t제곱 빼기 1인데, 사실은 뭐 얘를 미분을 해서 2를 갖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뭐 서술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정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극한값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었을 때 ft라는 함수는 뭐였었다? 얘는 루트 우리가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을 택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f2 값은 아까 1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누기 t 마이너스 2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 이거의 값이 과연 1이겠느냐? 요것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여기를 이제 통분을 좀 시켜볼까요?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통분을 시켜주면은 루트 2분의 루트 t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좀 싫잖아. 그래서 루트 2를 곱해버릴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루트 2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으로 왔었을 때 루트 밑으로 날라가. 그 다음에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t-2의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극한을 지금 구할 때 있어서 항상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형태를 따져봐야 돼요. 2를 보내버리면 얘는 지금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지금 루트 2 빼기 루트 2 거니까 0이에요. 네, 0분의 0꼴인 거죠. 네, 그래서 0분의 0꼴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변형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했었던 작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해줄 거냐면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 자, 여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 적용시켜주면은 t제곱 빼기 2 빼기 2가 될 거니까 t제곱 빼기 4가 될 거고요. 리미트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t-2에 루트 2에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아, 그죠? 이제 식 변형시킬 수 있겠죠? 얘 이제 뭐 해주죠 또?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돼가지고 싹싹 뭐가 돼? t 빼기 싹싹 약분되죠. 개꿀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t 2 보내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보내버리면은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요. 분모는 루트 2에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인 거니까 2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2 곱하기 2, 4분의 4 해서 얼마가 되겠다? 1! 됐죠? 아, 우리가 원하는 그 미분계수값, 우미분계수값도 1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니까요. 당연히 t는 2에서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y축 대칭 꼴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이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찾는 미분 불가능점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미분 불가능한 거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해서 디귿의 선지는 어때요? 5개 틀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 니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문제 굉장히 조금 풀이가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저학년 때 배웠었던 이차함수의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함수 조작을 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랄게요. 네, 화이팅 하세요.